투자로 대상으로 보면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강남이 좋은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오랫동안 사실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지난해 회사를 나와서 최근에 독립 리서치 회사인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서치 회사입니다. 어떤 분이 수수료 싸게 해주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복덕방이나 중개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부동산 리서치 하고 그다음에 레포트 발간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레포트 받으시는 분들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관리도 하고 보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약간 요즘 고민 중이죠.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위원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누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같은데요,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저는 시장이 좋다 나쁘다가 네. 입장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까 이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은 사실 집이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 좋지 않죠. 그렇죠. 이야, 그러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결코 나쁜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한국의 자산 시장에서 이런 어떤 관점이 좀 틀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식 시장이 좋다. 가격이 오를 때. 그럼 주식을 한 주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용어를요.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전망하거나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같이 중립적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은연중에 이렇게 많이 접근하면서 저희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집이 없어도 가격이 오르는 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막 집이 가까이 오를 때 사요. 무리하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건 좋은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도 좀 달라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몇 번 분들 만났는데 그 21년도 그때 막 지산을 사신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거 막 사다가 살게 대출 나오고 하는 게 지산밖에 없어가지고 샀는데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최악이죠. 지산은 최악이고 최악인 이유는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비싸게 샀고. 관리비는 계속 낸다. 그렇죠. 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악인 상황이죠. 근데 그때도 다 살 때 사는 분들은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막 오른다고 대출 막 해주고 근데 오른다고 하니까 샀는데 좋다고 하니까 산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시장의 판단을 하실 때 좀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저도 요즘에 보면서 집이 안 팔리신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막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 2, 3개월 보고 사면 안 되고 진짜 한 2년, 3년은 내다보고 사야 되지 않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21년도에 샀을 때는 사실 23년, 24년, 25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샀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주식이든 내 집 마련을 하시던 부동산 투자든 코인이든 코인이든 1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조금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좋다 나쁘다를 좀 구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럼 위원님께 그 요즘 가격하고 거래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현재는 가격은 쉽게 말해서 정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앞두고 좀 고요한 네. 그런 상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 네. 그런데 거래량은 길게 보면 급감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경우에 월간 한 5천 건 이상 거래되다가 2천 건 정도로 감소했고요. 네. 50% 이상이 감소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수준은 저희가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만큼 그보다도 거래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때보다도 아파트의 양은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계속 지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는 줄어들었고 가격은 지금 뭐 크게 변동이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런 지표들을 갖고 앞으로의 시장도 좀 전망해 볼 수 있나요? 가능하죠. 네. 뭐냐면 저희가 시장 전망이나 예측은 중요한 건 현재를 잘 분석하면 전망이 되게 쉬워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네.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예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를 잘 분석하면 미래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일단 거래량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든 재화의 시장은 예를 들면 거래가 감소할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줄거나 하나는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러면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현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네. 기준이 뭐가 될까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네.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가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니면 안 오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원인이 뭐다?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반면에 거래는 감소했는데 가격이 올라요. 이건 뭐냐면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광어병이다 해서 소고기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는 안 되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죠. 근데 지금은 아까처럼 가격이 안 오르고 있고 소폭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급감하니까 지금의 변동 원인은 수요 감소입니다. 네. 집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죠. 근데 왜 사는 사람이 없냐라고 보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다 보니까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못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이 크게 빠지진 않아요. 왜? 그냥 사는 사람 없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부동산은. 다른 재화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가격의 변동성이 일어나냐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보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전망을 할 때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격 전망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네. 그러면 수요가 준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네. 근데 떨어지는 폭을 결정하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파느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매도 물량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느냐. 네. 근데 최근에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살 사람은 없고 네. 그다음에 파는 사람들이 좀 팔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1년 전에는 5만 가구 수준에서 지금 8만 가구로 60% 증가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팔려는 사람들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 사람은 줄어 있어요. 그럼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현재를 보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상태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빠진 상태인가요?
대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아주 특수한 아파트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져 있는데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 네. 뭐 평균적으로는 한 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빠졌는지 뭐 이런 것도 될까요, 계산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 가격의 하락폭이 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몇 프로 떨어진다는 걸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든데 단지별로도 다르고. 네. 두 번째 예측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는 그 한 가지 경우는 10억 원짜리 10채 아파트 중에서 네. 6억 원으로 한 채가 빠졌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네. 10억짜리 10채 중에서 네. 7억 원이 3채가 빠졌어요. 그럼 어느 게 많이 하락한 겁니까? 한 채가 6억 떨어진 거? 그러니까 가격으로는 그렇죠. 1억 더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근데 약간 헷갈리죠. 그렇죠. 이거는 많이 그래도 7억에 됐으니까 이거 확실한 것 같고요. 어. 저거는 그냥 하나 나온 금매. 근데 저희가 시장을 판단하고 네. 집을 무주택자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죠. 음.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졌으니까. 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상하는 게 그동안 빠진 건 요거였거든요. 2022년도에. 아, 네. 한 채가 6억으로 빠졌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세 채가 7억으로 빠질 거예요. 아. 그래서 평균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옵니다. 네. 그건 왜냐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음. 파는 사람이 많아요. 2022년도에 빠졌을 때는 가격이 빠지니까 파는 사람도 줄었어요. 네. 나 그 가격에 안 팔아. 아. 그건 한 채가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앞으로 빠질 때는 이제 파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 이런 어떤 변화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매물로 그러니까 7억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거래의 평균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네요. 이거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변화는 거예요. 그동안 떨어졌을 건 이 앞 떨어진 가격에 최저점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한 채인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살 게 많아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아, 22년 말인가요? 그때 이렇게 축 빠졌다가 좀 바로 올라와서 네.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변화는 과거하고 다르게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게. 음. 예. 근데 물론 그때처럼 이제 폭락하진 않아요. 아, 그런데 그때는 떨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사요? 사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가보면 없어. 신문에서는 폭락이라고 하는데 네. 전문가들은 막 30% 40%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진다는 게 시장의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 조금 더 이렇게 뭐 횡보 또는 하락의 시기를 뭐 앞으로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도 기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아, 그건 불가능해요. 네, 기간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기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네. 그렇죠. 대신 이거예요. 이런 신호를 저희가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떨어진 게 많아지는 매물이 네. 이 시기가 반드시 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사람들이 다시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오면 충분히 떨어질 가격대가 오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게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좀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네. 내 집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때를 기다리려고 해요. 언제야? 네. 내년 말이야 어떻게 뭐 올해 말이야. 아니 그건 의미가 없다.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를 보고 접근하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 강남이나 막 이런 좀 되게 잠실이나 이런 지역들은 진짜 빠져도 너무 비싼 것 같고요. 근데 저기 뭐 지역을 좀 언급해서 그렇긴 하지만 뭐 평촌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저기 중계, 상계, 뭐 네. 노원구 이런 쪽 아파트들은 많이 빠졌고 못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쪽들은 뭐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같은 타이밍에. 그리고 잠실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절대가격도 너무 높고 빠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리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을 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강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수도권 지역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회복 안 하는데 강남 지역은 안 빠졌다가 많이 빠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성이 있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냐면 강남의 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인데 네. 이래서 강남이 좋은 거예요. 강남 3구의 한 아파트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빠지죠. 네. 그렇죠. 이게 갑자기요 거의 막 7, 8억씩 빠져요. 1년, 2년 만에. 그렇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봤다고요. 훨씬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강남 아파트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많이 빠질 수 있다. 네. 예외는 없다. 근데 가격이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23년도에 올랐죠. 어. 그러다가 최근 다시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이런 강남이 좋은 이유가 이런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만큼의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걸 사기 위해서. 그래서 쉽지 않은 거지. 단순하게 이제 돈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에 관심 있는 이유입니다. 계속 올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위원님 제가 그냥 질문 좀 자유롭게 한번 드려보면 네, 좋아요. 이 강남 아파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8억, 20억 이런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18억, 20억이 있어요. 그럼 이러고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 수익률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막 그 다른 자산들을 보면 뭐 비트코인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이런 게 예를 들면 5년에 뭐 한 3배 가고 뭐 그런 뭐 2배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질문이 이거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지금 만약 20억을 샀을 때 저게 과연 5년 내에 2배가 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은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성숙시장 같거든요. 약간 네. 느낌이. 앞으로 정말 오를 부동산은 정말 소수인 것 같고 우리가 8, 90년대 그런 서울 부동산 가치가 대대상승해서 막 다 오르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시는지. 이 아파트가 예전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4배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도 될까? 근데 그 5억이요. 네. 2억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2배 올랐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의 핵심이고 자산 관리의 핵심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로 대상으로 보면 투자로 대상으로 보면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뭐랄까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돈이 묶이잖아요. 맞아요. 웃기죠.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유동성과 그리고 복리 추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트코인이 투자 대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유동성이 되게 활발하고 24시간 거래가 되고 그렇잖아요. 네. 쉬지도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 추구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순이익 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반면에 그래서 이제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하면 부동산이 가장 열악한 자산이긴 해요. 네.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좋은 측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죠. 투자 대상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지금은. 그렇죠. 네. 아니 향후에도 뭐냐면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 네. 그 가치가 올라가서 쓰는 거지. 네. 그거를 사용하진 못하잖아요. 비트코인을 막 무슨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교환 가치로 대상으로 활용하는 거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사용 가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가치 투자가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가치 투자 차원에서. 네. 그래서 아까처럼 지금 차원에서 제가 사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떨어지면 사자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제가 볼 때. 아, 커요. 그러면 투자할 만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게요. 안전자산인 거죠. 떨어지면.